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4단계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가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듣기 시간입니다.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듣기 시간은요,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한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 10,000원짜리에 있는 사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계시죠? 세종대왕이 계십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요. 한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과학적인 문자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세 개가요. 와, 이거는 진짜 과학적입니다. 이렇게 맞다고 인정을 했고요. 한글은 배우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종대왕은요, 초등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다, 1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요. 혼자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집현전이라는 이런 기관에서 여러 학자들이 같이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조선시대의 궁궐 안에 있던 어떤 기관입니다. 그 집현전에서 만들었다. 자, 본뜨다라는 것은요, 따라하다, 똑같게 만들다, 또는 흉내내다, 이런 건데요. 자, 무엇이 무엇을 본떴습니까? 다른 나라의 글자를 따라서 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으로 말을 하고요. 성대로 말을 하죠. 자, 이렇게 소리가 나는 신체 기관의 모양을 흉내내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 타파, 이런 것들이요, 다 소리가 나는 우리 몸의 신체 기관을 따라해서 흉내내서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강연을 들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것을 설명합니까? 자, 먼저요, 언제 강연을 했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10월 9일에 강연을 했어요. 이 10월 9일은 무슨 날이죠? 한글날이죠. 그래서요,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은요, 아주 우수하다, 좋은 글자다, 특히 과학적인 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자음이라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모음이라는 것은 아야, 어여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음은요, 보통 천, 지, 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는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그 요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음은요, 신체 기관, 몸의 기관 중에 소리가 나는 기관의 모양을 따라해서 흉내내서 본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연을 한번 들어보고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국의 문화유산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말을 글로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기록하는 고유의 글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무척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은 소리 글자이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면 한글을 배우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문자와 한글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에서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국의 문화유산 한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한글날의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말을 글로 쓰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을 기록하는 문자가 없었다면, 글자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기록하는 고유의 글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무척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문자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적인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글은 소리 글자이고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자, 이 바탕이라는 것은 기본, 기초를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베이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자음자는 발음 기관, 소리를 내는 신체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모양을 본떠 기본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면 한글을 배우기가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문자와 한글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게 1번, 이게 2번 이런 질문들을 했으니까요.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한글은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아주 우수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고 또 과학적입니다. 한글의 대단한 점, 한글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국의 고유 문자가, 그러니까 오리진 고유 문자가 없었습니다. 네, 맞죠? 세종대왕은 한글보다 더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아니죠. 한글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반 한국인을 위한 강의 내용이다? 아니요. 외국인을 위한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강연 내용 중에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죠. 강의를 들은 후에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자, 한글과 다른 문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야기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한글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걸린 시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워크북 익힌 책 47페이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에나 씨와 알렌 씨가 나옵니다. 자, 알렌 씨는 남자, 에나 씨는 여자예요. 그런데 에나 씨가 좋은 여행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렌 씨가 에나 씨에게 물어봤어요. 여행 어디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에나 씨가요, 제주도를 추천해 줬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고요, 또 산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산책을 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 곳을 추천해 줬는데요. 또 제주도에 가면은 성산일출봉이라는 곳이 있죠. 이 성산일출봉에서 해가 돋는 모습, 일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애나 씨가 알랭 씨에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듣고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시작합니다. 애나 씨, 요즘도 여행 많이 다니지요? 저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좋은 곳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곳을 좋아해요?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행도 하고 경치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산책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어요. 와,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성산 일출봉도 가보세요. 성산 일출봉은 바다 위에 큰 화산섬인데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어요.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요? 정말 가보고 싶네요. 언제 가면 좋아요? 봄에 가든지 가을에 가든지 날씨가 좋을 때 가세요. 자,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나 씨, 요즘도 여행 많이 다니죠? 저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좋은 곳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 이 소개 대신에요, 추천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을 좋아해요?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여행도 하고 경치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는 어때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산책도 할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좋죠?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산책을 합니다. 우와,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성산 일출봉도 가보세요. 성산 일출봉은 바다 위에 큰 화산섬인데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어요. 영어로는 sunrise가 되겠고요. 한국어로는 해돋이가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몰라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뜻이죠. 그래요. 정말 가보고 싶네요. 언제 가면 좋아요? 봄도 괜찮아요? 가을도 괜찮아요? 날씨가 좋으면 다 괜찮아요. 봄에 가든지 가을에 가든지 날씨가 좋을 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일출이 되겠고 세 글자로 하면 해돋이가 되겠습니다. 발음은요, 해돋이라고 합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애나는 여행을 자주 다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애나 씨가요, 여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에 함께 여행을 갈 것이다. 아니죠. 알랭 씨가 갈 겁니다. 제주도에서는 바다를 보며 산책할 수 있다? 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죠. 그래서요, 애나 씨가 알랭 씨에게 제주도를 추천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듣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읽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